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필수 영수 대성마임의 영어 이영수입니다. 자, 10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능 전에 보는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생각에 긴장도 많이 했을 텐데요. 결과가 조금 만족스러운 친구도 있었겠지만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이번 총평을 통해서 이번 10월 영어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난도는 어떠하고 평가원 모의고사와는 어떤 점이 좀 닮아 있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가볍게 정리해 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느냐겠죠. 네, 이제 거의 한 달 남은 수능,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방향성, 선생님의 커리큘럼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을 하자면 난도는 중하에서 하 정도의 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거는요. 정답률 50%가 안 되는 문항이 세 문항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이번에 고3 학생들만 봤잖아요. 만약에 N수생들이 유입돼서 보는 평가원 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50% 미만 세 문항도 없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이번 6평 50%대 정답률이 하나도 없었던 그 영문항이었던 이것과 좀 비슷할 수 있죠. 이것보다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1등급 비율이 만약에 N수생까지 포함됐다면 10%가 넘어갔을 시험이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짧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기본기를 많이 물어봤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의 교훈과 학습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정말 자주 나왔던 기출 어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알고 있어야 한다. 어휘에 대한 방어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8개년 기출 어휘를 정리해 놓은 이영수의 자동암기 이게 40일치로 돼 있거든요. 네, 지금 딱 시작해서 하루에 이틀치씩 보면 20일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요거 한 바퀴 정도는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하고 들어가야 이번 시험에 좀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수능날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주요 유형을 좀 총정리하는 정말 겉핥기식의 총정리가 아니라 정말 딥하게 지금까지 평가원이 물어봤던 주요 핵심 표현들과 정답 가는 논리들을 정말 제대로 종합적으로 총정리하는 그런 수업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개강한 더라오 20강 정도로 완강이 될 예정인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총정리 딱 2개 해주시면은 앞으로의 방향성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답률 탑10의 면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순서, 삽입, 빈칸, 함축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것들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엔 빈칸보다 오히려 이제 순서, 삽입이 좀 어려웠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건 첫 번째 오답률 1위를 차지한 순서 문항입니다. 요거 어떻게 우리가 풀어냈어야 하는지 총평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띠 추상적인 소재의 지문. 그래서 36번 오답률 1위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로또 명제와 도대체 우리가 안다라는 건 무엇인가? 왜 어떤 건 너무나 확률적으로 높은데도 알 수 없다 그러고 어떤 건 또 확률이 충분히 낮은데도 안다라고 하는지 이렇게 좀 되게 낯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간 내에 지문 전체 흐름과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문제가 36번에 툭 튀어나왔습니다. 자, 내가 1년간 열심히 단어 배웠고 구문 공부했어요. 문제도 많이 풀었고. 근데 우리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수능날 순서 문제를 딱 푸는데 이번 10평처럼 와, 박스가 이해가 안 돼. A와 B와 C의 머리를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 최악은 그때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어지는 다른 문제들도 다 도미노처럼 못 푸는 겁니다.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딱 솔루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여백에 순서 문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템플릿을 적으세요. 박스 적고 이어진 2개 적고 그 다음에 그 앞뒤로 뭐가 들어가야 될지 적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어려우면 어떻게든 각각의 꼬리를 읽고 꼬리 머리와의 연결에 주목하여서 연결되는 거를 딱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용은 이해 못하더라도 박스와 B가 이 B의 search propositions 그러한 명제들이
여기에 그대로 propositions 명제를 가리키면서 연결이 잘 돼요. 그래서 박스 B는 일단 무조건 붙여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 B 꼬리에서 우리가 뭐 함으로써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좀 C 머리에서는 이건 좀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면서 don't know와 know가 대조되면서 puzzling 한다라는 것. 이 B, C를 딱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B, C를 딱 붙이기만 하면 붙이고 자, 앞에 A가 올지 뒤에 A가 올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앞에 A는 올 수가 없으므로 B, C, A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정해진 3분의 시간 동안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꼬리를 읽으며 확실히 연결되는 두 개를 파악을 하세요. 그 다음 박스를 포함하여 이렇게 여백에 적고 박스 이렇게 두 개 딱 연결된 거 적고 이제 남은 두 가지 경우의 수 남은 하나가 앞에 올지 뒤에 올지를 차분하게 따져보면서 정답이 무엇인지를 상대적으로 그래도 연결이 좀 잘 된다 생각하는 거를 고르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번에 10월 모의고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교훈은 이렇게 좀 막막한 순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더라우에서도 계속 선생님이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삽입. 삽입은 38, 39번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재밌죠? 이번에 순서 삽입이 제 평가원이 아니라서 우리가 큰 막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36번이 쉽고 37번이 어려워요. 그 다음 보통 38번이 쉽고 39번이 어려운데 이게 역배점이 됐습니다. 즉 어려운 게 좀 먼저 나왔어요. 순서 삽입 둘 다. 아까도 이게 36번이 보통 쉬운데 오답률 1위잖아요. 특이한 케이스고. 자, 어쨌든 삽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은 38, 39가 있는데요. 38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틀렸다. 그럼 거의 100%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이제 삽입 박스부터 먼저 읽은 거죠. 박스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 그러나 뭐 문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앞에는 플러스가 있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 읽으면서 사실 플러스 계속 다 나오는데 1번에 넣어서 2번에 넣어서 3번에 넣어서 다 되는데 1, 2, 3은 대충 읽고 4번부터가 약간 조금 답의 확률이 높으니까 4번에 한번 쓱 넣어보니까 앞에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장벽이 아니야. 장벽이 아니니까 플러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마이너스 하면서 4번 찍고 틀려버린 거예요. 박스부터 읽고 풀면 안 됐습니다. 그냥 본문부터 읽으면서 갭을 찾아가는 식으로 푸셔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플러스 나오다가 5번 뒤에서 갑자기 앞에까지만 해도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게 좋다라고 플러스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이때부터 뭐 self-driving car, 자율주행차에 대한 환상이 시작되었다. 안 맞아요.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 꿈을 이루어줬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그때부터 자율주행차에 대한 욕망이 생기냐고. 내용이 안 돼요. 그래서 단절이 이러한 부분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대로 하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뭐 늘 얘기했다시피 박스가 아닌 본문부터 읽으면 갭을 찾아라. 삽입 유형 풀이법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번에 적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적중됐어? 박스부터 먼저 읽고 이렇게 삽입하는 식으로 하는 친구들은 오래 걸리고 이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박스부터 읽는 친구들이 망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38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두 개 다, 38, 39 둘 다 38번의 this period, 39번의 instead라는 명시적 시그널을 통해서 갭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이런 건 이제 더라우에서 행동 영역을 완벽하게 정리했죠. instead, 앞 내용에 부정어가 있는가? 앞 문장에 부정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갭이었다. 그래서 배웠던 대로, 배웠던 방식대로 풀고 우리가 익혔던 시그널들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연결성 판단하면서 풀었다면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었던 그런 두 문제였습니다. 혹시 틀렸더라도 더라우에서 이 전체를 다 정리하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주제는 함축 빈칸 요약에 대한 풀이법입니다. 이번 10월 학평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유형은 좀 난도가 낮았지만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번 함축 빈칸 요약이 다양했냐면 일단 이 빈칸이 포함된 문장의 해석이 좀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기출되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다양하게 출제가 되어서 의미 있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1번 함축이 문장 전체에 밑줄이 있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문장 전체에 밑줄일 때는 글의 핵심을 나타낼 수 있겠다 생각하고 글의 핵심을 써달라 라고 했었죠. 그게 그대로 나왔고요.
물론 이제 검토를 꼭 해봐야 되겠지만 정답 선택지랑 밑줄 해석을 해보면서 31번, 33번 같은 경우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31번은 5줄, 33번은 4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부정어까지 있죠. 자,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6평 해설 강의에서부터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능 반드시 이렇게 나올 거다. 작년 수능 32번 오답률 1위도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4줄, 5줄, 빈칸 뒤에 오브 이하가 막 줄줄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일단 수식어 이런 거 좀 제외하고 뼈대, 즉 주어 동사, 주술관계에 주목해서 특히 빈칸이 포함된 문장 속 주체, 주어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가 무엇 하는지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플러스 부정어가 있다면은 그 부정어 반영하셔서 지문에서 부정하는 대상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번에 34번 빈칸도 그렇고 40번도 그렇고 빈칸이 포함된 문장 속에 이렇게 대명사가 있어서 대명사 it. 그래서 이 it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반드시 찾았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찾아낼 때 여러분이 유의해야 되는 것들이 이번에 다 나왔어요. 문장 전체의 빈칸, 길고 복잡한 긴 빈칸, 부정어가 있는 빈칸, 대명사가 있는 빈칸. 그래서 되게 신경 써서 낸 그런 빈칸의 어떤 셀렉션이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에 주목하셔가지고 문제를 꼭 리뷰를 해보시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중요한 주제는 특히 이번에 득점이 많이 안 나왔던 친구들은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기출에서 반복됐던 어휘가 이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21번 여러분들이 5번 선택지 반응률이 30%나 넘는 매력적 오답이었는데요. independent of라는 표현을 정확히 주목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선택지에 있으면 뭘 따져봐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소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 independent of는 이영수의 자동 암기에도 있고 더라오에서도 정리하고 뭐 계속 정리해요. 엄청 중요한 표현이라서. 뭐뭐로부터 독립적인, 즉 이 뒤에 거로부터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그럼 이거 정말 뒤에 거랑 상관없는 거 맞아? 라는 걸 선택지에서 따져봤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오답으로 여러분들이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reverse, 반대가 사실이다. disclose, 드러내다. 이런 것들 반대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수업했죠. disclose, 단어장에도 있고 수업 내용도 있고 disclose랑 같은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unveil, unmask, 이따가 해설 강의에서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 이렇게 또 나와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8번도 해설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4번 앞뒤에 연결에 있어서 이 매뉴얼이라는 단어가 조금 와닿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매뉴얼은 물론 지침서라는 뜻도 있지만 손으로 하는 수동의라는 뜻이 있어요. 수동 운전, 앞에서 얘기한 인간 운전자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요약문에 있었던 affect가 명사로 감정이라는 거 선생님이 딱 정확하게 자동암기해서 얘기했고요. humanity, 인간성, 이것도 나왔고, impose, A on B, 부과하다. 요약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약 문제가 묻고자 했던 어휘력을 이미 선생님이 다 자동암기해서 얘기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생님, 단어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지금 수능 한 달 남았는데 단어를 어떻게 외워요? 아니, 외울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이렇게 단골로 나오는 단어들을 여러분 다 익숙한데 아직 다 익숙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이 단어장으로 기출 어휘를 한번 딱 제대로 정리하고 끝내는 그 방향 너무 아름다운 거죠. 40일치니까 하루에 이틀치씩만 꾸준히 하시면 돼요. 처음 영어 공부 시작할 때만큼 모르는 단어 투성이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 정리를 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휘력 되게 중요했다. 자, 마지막으로 21번도 그렇고 특히 37번 순서에서 두 대상 간의 관계를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작년 24번 제목 그 selfie 문제, 셀카는 예전부터 우리가 그려왔던 자화상의 역사를 강화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두 대상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이거 스콜라 모의고사에도 많이 넣었지만 단순한 대립구조? 물론 많이 나와요. 근데 대립구조를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과구조, 뭐 A가 B를 계승했다, 강화시켰다, 이런 좀 다양한 구조들이 나오거든요. 이번 21번도 이제 A와 B가 A가 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B는 그것을 실행하는 뭐 이런 관계들. 근데 그런 관계성에 주목을 해야 돼요. 단순히 키워드 A, B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관계성에 주목해서 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37번 순서도 미디어의 영향력이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다라는 대조 관계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오케이, 그 대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선생님이 늘 얘기했다시피 이런 박스 속의 시간 부사어의 병렬, 그리고 C는 계속해서 점차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자, 이런 부사어에 좀 주목을 해서 얘는 되게 단기적으로 TV를 보는 동안, TV를 본 직후의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고, 얘는 장기적으로 뭐 계속해서 노출돼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는 경우, 그래서 단기와 장기의 대조를 여러분들이 이런 부사어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최신 기출 26학년도 9평 36번도 결과물 중심 글쓰기와 과정 중심 글쓰기, 이런 대조를 파악했던 것이 순서 삽입에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라오에서도 과거 기출에서 두 대상의 관계가 대조인 순서 문제 다 집어넣고요. 그때 다 우리가 했고, 더라오에서는 이런 대조는 기본이고 그 이상의 조금 독특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수능에 어떤 것이 나오든 빈틈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10월 학평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남은 30일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질주해야 되는지, 남은 30일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수능을 향해 공부를 해야 하는지 등급별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등급 이하 노배들은 영어가 이제 계속 후순위에 있어서 아직도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죠. 이제 마지막 대역전을 노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커리큘럼 제안합니다. 일단 유배 가는 길하고 구문 입수 에어를 들으세요. 이 두 개만 들으면 됩니다. 어차피 유배 가는 길이 안정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이죠. 네, 그 과정 속에서 해석이 조금 안 돼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못 풀 수 있으니 구문 입수 에어를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콜라 모의고사 같은 거를 한번 실전에서 경험하면서 3등급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3등급 목표 유형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럼 자동 암기, 단어 좀 더 외우시면은 유배 가는 길에서 배운 유형들을 틀림없이 맞출 수 있다. 다음, 영어가 낯선 2, 3등급. 이 친구들은, 2, 3등급 친구들은 진짜 잘 들으세요. 이거 해야 돼요. 구문 20수 프로. 근데 이게 지금 11강까지만 들으면 돼. 완강할 필요 없어요. 파트 3 대절 WCR 들을 필요 없고, 파트 1에 있는 글의 핵심을 나타내는 구문들, 파트 2에 있는 문장이 길어지는 구문들, 딱 그 두 가지 테마 11강이니까 그냥 하루에 한 강씩 들으세요. 그래서 빨리 구문 20수 프로를 완강하세요. 그거 잘 들어. 지금 에어 들었는데 프로 꼭 들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에어는요 3등급을 맞게 하기 위한, 3에서 2로 가기 위한 그 정도예요. 1등급 받기 위한, 우리 2, 3등급 학생들 1등급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석해내야 하는, 속도감 있고 정확하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들은 프로에 담겨 있습니다. 에어와 프로는 중복되지 않아요. 프로를 따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 독해 속도도 빨라지고 정답을 찍는 근거도 정확히 보게 될 겁니다. 선택지 두 개에서 맨날 헷갈리잖아. 왜 그래? 그 답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근거 문장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프로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구문 20수 프로랑 더라오를 같이 해서 구문력과 문제풀이력을 다 아우르면 되겠습니다. 선택사항으로 어법이 틀린다 그러면 어법만, 단어가 약하다 그러면 자동암기,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더 막바지에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두 개를 해라. 1등급을 향한 친구들도 마찬가지 솔루션입니다. 여기 두 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더라오, 선생님이 이번에 전면 개정을 통해서 그 어떤 파이널에서도 절대 볼 수 없는 정말 종합적인 총정리를 할 거예요. 구문, 선택지, 각종 주요 유형들, 심지어 어휘들까지 다 총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대로 앞으로 지금 남은 한 달을 밀도 있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절대 그 과정 속에서 이거 한다고 될까라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을 연료로 삼아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돼요. 하면 됩니다. 하면 정말 돼요. 그리고 제가 늘 이 시기에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기적은요, 아니요, 성공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성공은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은 성취를 했는데 대부분 되게 기적처럼 다가와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거 괜찮겠네, 괜찮겠네, 난 되겠네, 되겠네, 되겠네 해서 성공? 이거 아닙니다. 어때요? 막 롤러코스터 탑니다.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계속 안 되다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집중하고 내가 해야 될 걸 하면 이때 기적처럼 오는 거예요. 보통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항상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 이게 되네? 지나고 나면 이게 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당연히 전제는 뭐야? 겉으로 보이는 당장의 모의고사 점수가 아무리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더라도 꾸준하게 나를 믿고 내가 끝까지 하면 잘 된다,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했을 때 된다라고요. 알겠어요? 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제가 하도록 할게요. 더라오 같은 경우는 등급별 학습 캘린더도 있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학습 캘린더도 있으니까 이 도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완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선택이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성심성의껏 마지막 파이널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수능까지 지치지 말고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감사합니다.